자, 오늘은 인류 미래 오메가 포인트로서 6강이 아니라 7강이죠. 네, 7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음, 바로 수정을 하시네. 에, 오메가 포인트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오늘날 그 인류 문명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은 교회 신앙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종말, 누가, 어? 종말, 뭐라고요? 종말이. 종말이요. 어? 종말, 종말. 어, 그보다도 또, 종말, 또 뭐가 있어요? 종말. 재림, 재림. 재림. 예수 그리스도 음, 재림. 음. 또 월, 순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창조. 뇌세, 내세. 뇌세. 새, 내세, 내세, 내세. 내세. 그러니까, 사르타르 신부님은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의 재림 또는, 그 세- 배화교의 창시자 누구죠? 그, 조로아스터,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 조라스부터 그 종말 세상이 선신에 의해서 완전히 됐을 때에 그 부활한 사상을 얘기하는 조라스도 있고, 우리는 보통 내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는 현재 인류의 그 정신체상에서 어, 이게 오메가 포인트를 볼 때,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의 내세는 오메가 포인트는 물질의 출현이에요. 음, 음. 오메가 음, 빅뱅에서의 그 오메가 포인트는 물질이 출현이에요. 그다음에 물질에서 오메가 포인트는 음, 생명과 의식의 출현이에요. 그다음에 생명에서 오메가 포인트는 인간의 출현.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신 세계에서 초인간으로 월인간 또는 초인간으로 가는 그 오메가 포인트 예수 재림 시대 종말이 되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르땡은 주로 이 오메가 포인트는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를 얘기하지만 어, 지금까지 오메가 포인트는 각 지점마다 음. 그 한 꼭지점에서 새로운 세상이 출현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기에 추계 시대를 공부했죠. 추계 시대. 네. 음, 대략 AD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오늘날 철학, 종교의 창시자들이 대부분 이 시대에 출연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분들의 그 철학자나 종교를 만든 분들이나 가장 공통점은 뭐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근데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란 말은 바로 알아듣는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 뭐야? 못 알아들어, 서양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느냐? 구원된 인간이라 알아들어, 서양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러면 알아듣는데 구원된 인간 하면
사람이 어디 똥통에 빠져서 구원되게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서양에서 그 구원이란 말은 라틴어로 살바라예요. 살바라예요. 근데 그 살바라의 근원은 뭐냐? 세이브, 세이브요. 축적, 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살바레가 왜 구원으로 그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이게 그 일본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일본. 이 구원이란 말과 성장, 사람다운 사람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인데, 이 서양 그 사상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구원과, 물론 성장과 구원의 의미가 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철학자들과 종교자들이 목표였는데,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그 가톨릭이나 불교나 유교나 이 종교에서는 세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이. 근데 여기에 과학이 세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과학의 세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철학과 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보이느냐? 믿어서 가는 곳. 믿어서. 사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는 만들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과학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분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러시아의 카르다쇼프라는 물리학자면서 천문학자인 이 카르다쇼프가 인류 문화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문명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을 해서 만든 척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카르다쇼프 척도의 그 에너지 세계를 한번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지를 하고 다시 우리 공유를 하고 다 보이죠? 네. 잘 들리죠? 0.75.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를 제외한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인류가 도달한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카르다쇼프 척도는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어주었죠. 아주 먼 과거 인류는 오롯이 자신의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을 사용했습니다. 말,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게 된 후에는 그보다 몇 배는 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증기기관과 같은 장치를 개발한 후에는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문명은 발전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발전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문명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를 통해 문명의 척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카르다쇼프 척도인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유형 1, 유형 2, 유형 3의 세 단계로 나누어졌지만 1973년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문명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확히 문명의 수준을 평가할 것을 제시하며 소수점 자리까지 값을 구하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죠. 이 공식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현재 0.75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직 유형 1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유형 1은 모성의 에너지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을 나타냅니다. 인류의 경우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형 1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약 50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야 하죠. 유형 1을 달성하게 된 문명은 1경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은 현실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을 완벽하게 제어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고 해저 도시나 해상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데요. 모성 주변의 우주 공간에 진출해 가까운 행성을 테라포밍하여 거주구역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스타크래프트의 테란과 같은 문명이 유형 1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인류는 약 100에서 200년 사이에 이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석유, 석탄과 같은 각종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모성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게 된 문명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갈구하며 필연적으로 우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형 1에 다다른 문명이 가장 쉽게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거 먹고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이거 먹고 들어오는 오빠가 태양, 즉 항성이죠. 플라스마로 이루어진 항성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데요. 예를 들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자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 태양은 1초에 38.6요타와트의 에너지를 생성하죠.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이 바로 유형 2의 문명입니다. 놀랍게도 유형 2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1960년대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제시한 다이슨 구체는 항성을 한 겹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구형의 거대한 구조물을 뜻하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태양이 내는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이 도달합니다. 그러나 다이슨 구체를 활용한다면 항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남김없이 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단계에 도달한 문명은 천체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죠. 방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공간을 누비며 주변의 행성을 모조리 테라포밍하는 것은 물론 우주 선단을 이끌고 다니며 문명의 무대를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워프와 같은 이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물리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광속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단계에 도달한 문명의 기술력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를 생각하면 되죠. 행성을 조각내고 수백 수천의 우주 전함을 거느리고 수십억 규모의 병력으로 전쟁을 벌이는 일은 유형 2의 문명에게 있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은 쓰레기를 처리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블랙홀의 작용권에 끌려 들어간 물체가 회전하며 두 조각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빛이나 음파를 쏘아 한 조각을 밖으로 튕겨나오게 만듦으로써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는 펜로즈 과정을 활용해 블랙홀을 쓰레기 처리장이자 발전소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가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난제가 존재합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구형 행성, 즉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을 모조리 사용해도 태양을 덮을 수 있는 만큼의 재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량의 대부분이 가스와 같은 유체로 이루어져 있는 목성형 행성들의 대기를 제거한 뒤 핵을 채굴하거나 태양계 밖의 행성들을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죠.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000년에서 3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하나의 항성이 아닌 여러 개의 항성을 에너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그 문명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죠. 유형 3는 자신이 속한 은하계 전체를 에너지로서 활용하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로 예를 들면 우리 은하를 완전히 정복해야만 이 유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며 우리 은하 역시 태양의 약 400만 배의 질량을 지닌 블랙홀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과 더불어 태양의 700조 배의 밝기로 빛나는 퀘이사, 태양이 일생 동안 내는 총 에너지보다 커다란 에너지를 한 번에 내뿜는 감마선 폭발,
태양의 100억 배에 달하는 부피를 자랑하는 적색 초고성 스티븐슨 28을 비롯한 온갖 천체를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되는 날이 바로 유형3에 인류가 도달하게 되는 날인데요. 그 난이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 앞선 두 유형과 달리 도달까지 최소 10만 년에서 100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죠. 약 5간 와트에 달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유형3 문명은 창작물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미 초자연적인 존재에 도달한 이들은 행성과 항성을 창조하고 마음대로 위치를 조정하며 중력 이론조차 통용되지 않는 막대한 에너지로 시공간 자체를 뒤틀어버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문명들은 끝없이 다른 은하계로 자신들의 영향권을 확장하며 더더욱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죠. 2011년 미국의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자신의 저서인 미래의 물리학을 통해 유형3의 다음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앞선 유형들과 달리 4단계 이상의 유형들은 논의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카르다쇼프 척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먼저 유형4는 은하계를 넘어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문명을 가리키죠. 감히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이들은 우주의 인과율 그 자체에 간섭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의 한 구절처럼 말 한마디만으로 개념이나 물질 그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섭리 자체를 완벽히 조종하는 것이 바로 유형4인데요. 유형3의 문명이 치트키를 사용하며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라면 유형4의 문명은 게임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개발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형5와 유형6의 문명은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제시되었습니다. 유형5 문명은 여러 다중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유형6 문명은 모든 다중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유형3를 돌파한 이 세 단계의 문명에 인간이 도달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예 예상조차 불가능하죠. 카르다쇼프 척도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 열역학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제1법칙, 에너지의 보존 법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합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의 에너지가 담긴 보조 배터리로 완전히 방전된 휴대폰을 충전한다면 90의 에너지는 휴대폰에 흡수되며 10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죠.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열은 무질서하게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즉 열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으며 따라서 열 에너지는 증가하기만 할 뿐 감소하지 않죠.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컨으로 방안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문명일수록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으며 그 양에 따라 문명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출되는 열 에너지로 관측된 문명의 척도를 계산하는 카르다쇼프 척도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2017년 출시된 그래픽카드 GTX 1080 Ti는 약 250W의 전력을 소비하죠. 그리고 2023년 출시된 RTX 4060은 약 115W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대로라면 1080 Ti가 4060보다 더 높은 척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4060이 1080 Ti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카르다쇼프 척도는 100의 에너지로 1000의 힘을 내는 문명을 200의 에너지로 400의 힘을 내는 문명보다 하등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하죠. 두 번째 문제점은 앞서 말한 열역학 제2법칙에 기원합니다. 열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현재 지구온난화라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지구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게 되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단계에 도달해 모성을 탈출하기 전 모든 문명은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문명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유형2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이슨 구체에 있는데요. 유형1의 문명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수행 가능한 다이슨 구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문명 전체의 단합과 결속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미 온갖 갈등으로 인해 서로 화합은커녕
전쟁을 일삼고 있으며 화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평화가 채 100년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인류와 완전히 다른 사상과 윤리의식을 가진 종족이 등장하지 않는 한 문명은 결코 유형 2에 도달할 수 없죠. 여러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발전 단계를 직관적으로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는 카르다쇼프 척도는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유형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과 같은 대규모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AI의 발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유기 생명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육체를 버리고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내기도 하죠. 한편 네덜란드 전파천문학연구소는 2015년 유형 3의 문명은 매우 드물거나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고단계의 문명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며 이 드넓은 우주에는 인류만이 유일한 문명인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구를 건전지 정도로밖에 보지 않을 고도의 문명이 어딘가 존재하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에,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카르타 소포 같은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그 미래를 우리가 한번 보면 밀리밀 제1단계 보면 인간 DNA 30억 개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다. 응? 있어서 발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모든 지식과 지능이 발현된다. 응? 이걸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우주선이나 이런 로또 같은 아주 고층 빌딩 같은 이것은 바로 이거는 DNA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정신, 인류와 인류가 공유된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건 하나의 정신으로 봐야 돼. 롯데월드로 볼 때 단순한 한 건물로 보이고, 응? 이 하나 그 고흥 우주센터에서 이 하나로 나라호나 이런 것은 이 우주선은 그 대략 37만 종류의 부품이 필요해요. 종류는 30, 그리고 개체수로 보면 약 1억 5천만 개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1억 5천만 개의 부품을 만들 때 대략 1만 개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죠. 1만 개 중소, 아니 1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1천 개. 이 1천 개의 각 중소기업에 100명씩만 잡아도 10만 명이 여기 로켓 만드는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 노동자에서 배우자하고 애 하나 해서 셋이라면 30만 명이 바로 이 하나로 나라호를 만들고 롯데월드를 만들 땐 조그맣지 20만 명 내지 30만 명의 정신이 공유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이집트 피라미드도 연간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품의 종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 돌. 그러나 물론 종류야 뭐 300,
50만 개인가 뭐 몇만 개가 필요했지만 종류로 볼 때는 돌이라는 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날의 문명에서는 이 종류로만 해도 우주선은 37만 개의 종류, 그리고 부품 개수는 1억 5천만 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주선을 만들거나 고층 빌딩을 만들 때는 몇십 명이 만든 게 아니라 자그마치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정신이 공유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응? 그래서 아까 우리 카르다 쇼프에서 봤지만 지금은 이제 석탄, 석유 같은 것이 거의 이제 바닥에 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매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발전을 하는 방법은 핵융합 발전밖에 없어. 핵융합 발전은 뭐냐면 이 수소에는 중성자가 하나인 중수소가 있고 중성자가 두 개인 삼중수소가 있어요. 삼중수소가 이 수소하고 결합하면 양자 두 개, 전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 헬륨이 되는데 여기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하고 결합해보면 이 하나가 남아요. 중성자 하나가. 이 하나가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하고 결합하면 헬륨이 되면서 한 개의 중성자는 열로 전환되는데 이 핵융합 발전의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냐?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우라늄 1g이면 뭐 콩알만 하겠죠? 콩알만도 작을게요. 그 우라늄 1g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석탄 3톤. 석탄 3톤 에너지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지. 그러니까 원자력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거기다. 근데 이 수소는 1g에 8톤, 석탄으로 따지면 8톤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핵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1억 도 온도가. 그럼 대전 핵융합 발전연구소 대전 유성에 있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1억 도의 온도를 올리는데 거의 1분을 하고 있어요. 1분. 재작년에 30초였는데 지금은 거의 60초 이상을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핵융합만 필요가 아니라 여기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끓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인가 35년에 핵융합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엊그제 나주에 그 핵융합 발전소를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하면 제1단계 카르다초프 1단계 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먹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로 탄수화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게 식물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데는
명반응과 햇빛이 있을 때 반응과 햇빛이 필요 없는 암반응 두 가지로 나는데, 먼저 물을 햇빛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켜요. 그리고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C6H12O6라는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이 탄수화물에는 단맛을 내는 포도당이 일정량으로 돼 있어. 어떤 그 각 작물마다 다른데 8대 2 또는 7대 3 이런 식으로 그 돼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우리 외할머니가 그 엿질금 있죠. 엿질금을 적당히 그 싹이 트야지 이게 엿질금이 되는데, 너무 크게 자라면은 엿질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보리에서 탄수화물과 포도당은 8대 2야. 녹말이 8이고 포도당이 2야. 근데 이제 보리가 싹을 내면 먼저 탄수화물이 소모돼요. 벌써. 응? 그래서 처음엔 탄수화물이 소모되려 싹이 적당히 났을 때는 포도당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8대 2가 7대 3, 6대 4로 돼버려. 그런데 이 싹이 너무 커지면 그때 바로 포도당이 소모돼 버려. 포도당이. 그래서 이 우리 외할머니가 이 엿줄금 외숙모님이 잘못 키워갖고 싹이 이만큼 좀 커서 자라니까 이걸 탁자에 확 집어던지는 걸 내가 기억이 났단 말이야. 그래 왜 그걸 집어넣나 몰랐는데, 대학 2학년 때 식물 생리학을 공부하니까 그 외할머니가 이해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합성 작용을 그 과정이 수백만 그 화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가지고는 도저히 그 과정을 알아낼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과합성 과정을 아는 한 70%는 안 돼요. 그 과정을. 근데 우리가 만약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는 보통 슈퍼컴퓨터가 1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양자 컴퓨터는 단 하루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광합성 작용 비밀도 순간적으로 이제 알아내서, 우리가 이제 스위치만 넣으면 쌀 만들고 보리 나오고 밀 나오고 옥수수 만들고, 이거 한 세기에 안 가서 농업은 오늘날 같은 온상이나 토양을 하는 그 농업은 사라질 거예요. 스위치 하나로 사과도 만들고 오렌지 만들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21세기가 가기 전에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물 한 컵 가지고 만리장성을 순간으로 날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대요. 물 한 컵에. 물 한 바가지도 아니야. 물 한 컵. 응?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날 최초의 옛날 그 부족국가 다음에는 인간 머릿수가 그 나라가 크냐 적으냐로 따졌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고. 그래서 땅덩어리를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땅덩어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모든
지식, 모든 우주의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138년간 우주 정보 축적됐던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사니까 서로들 공유를 통해서 정신 정보를 통해서 예, 이제 인류의 미래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정보의 한계, 그 언어를 통해서 처음에는 정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래서 뇌 조정하고 그랬는데 뇌 조정 한계에서 만든 게 이제 글자란 말이야. 책을 통해서. 근데 책을 통해서 했지만 오늘날 반도체, 우리 손톱 많은 반도체 하나에 국립 도서관 전체 책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너무 크다, 이면. AI 시대가 되면, 어, 미국의 뭐요. 그 사람이, 이, 이- 우리 대통령이 말하기로, 금세계 곧바로 이 AI는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한 AI가 나옵니다. 로봇 나온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나보다 똑똑한 이 1만 배가 나오면 이건 인류는 멸종되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여러분과 그몇 년 전에 그 바둑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이제 해서 이제 바둑 졌단 말이야. 그때부터 로봇 AI 시대에 이제 서막이 시작한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지금 인류하고 1만 배 똑똑한 로봇하고 지금 비교하면 인류가 아무래도 로봇에 당하지. 그러면 인류는 우주의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1만 배 로봇가 하는 문명이 생기면 인간은 무엇이 부족해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야. 로봇처럼 있어서 발현하는 존재. 1만 배 똑똑한 시대의 그 환경이 되면 그 당시 인류는 오늘날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요걸 봅시다. 요번 이 황도 아시죠? 이 황도를 먹고 그 씨앗을 심으면 황도가 아니라 대복숭아가 돼요. 그러면 이 황도를 계속 먹고 싶어 어떻게 되느냐? 이 개복숭아에다가 이 황도 줄기를 접붙이기를 해야 돼요. 이 접붙이기는 한 2000년 전에 그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고염에다가 감 접붙이기. 그러면 이 우리가 먹는 황도는 이거는 체세포변이라. 체세포변이야. 체세포변이고 또 성세포로 변한 게 아니라 체세포변이라. 그러니까 이 성세포는 개복숭아의 기본적인 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황도복숭아 나와도 그 씨앗을 심으면 꼭 개복숭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인류가 출현했을 때, 현생 인류가 출현했을 때 모든 생명체는 DNA의 단백질 진화는 끝났다고 짤던 씨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나는 이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 나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언제까지나 이 DNA가 단백질 진화는 계속 될 거라고, 응? 했는데, 짤던 신부님은
모든 생명체의 DNA 단백질이 끝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황도가 나오는 체세포 변이가 나오는 것은 바로 DNA에 의한 단백질 진화가 끝나고 체세포 변이, 즉 환경에 이렇게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먹고 그 씨앗 버리면 복숭아가 계속 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138억 년간 축적된 인간의 30억 개의 DNA 정보는 발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이 보고 내 앞에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죠. 왜냐? 물론 어린애가 순수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살 어린애는 80년 노인보다 80년 앞선 존재다. 응? 이해하십니까? 예. 들려요? 예. 네. 네. 한 살 어린애는 80살 노인보다 80년 앞선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위대하게 본 거예요. 어린이가 돼야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간다. 응? 어린이가 돼야 80년 후에 새로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과학자들은 이 인간, 로봇가 인간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똑똑해지고 하니까 인간이 로봇에 치여서 멸망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밖에 하는데 인간은 수십 번 얘기했지만 무엇을 없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어서 발현하는 존재. 만약 로봇이 현재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해지는 문화문명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인류는 오늘날 우리들이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로봇에서 인간이 멸종될 염려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르다 척도에서 보다시피 이 인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에 따라서 우주 전체를 우리가 사는 집이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그랬잖아. 교회는 자비로운 하느님 집이다. 이 청주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저기 각 본당, 총당 앞에다가 프레카드를 붙였어. 교회는 자비로운 하느님 집이다. 그러니까 샤르탕은 세상은 자비로운 하느님 집이다. 이제 우리는 코스모스는 자비로운 하느님 집이다. 우리의 의식은 우주는 자비로운 하느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과 생명과 정신의 출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인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르땡이 그 논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얘기했지만 인류에서 오메가 포인트는 바로 이 인류 정신의 오메가 포인트만 보리가 아니라 각 지점마다 오메가 포인트가 있었다는, 그 다음에
이 추계 시대에 오늘날 철학과 모든 종교의 성인들이 출연했던 이 시대에 이분들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게 첫째 목적. 그리고 정보는 사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만들었대요. 정보가 생성되고 전달되고 저장하고. 그래서 이 추기 시대에 철학과 오늘날 철학과 종교의 모든 사람만 사람이 되는 것,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이것이 벌써 우리 사회 문화 문명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없어도 국가 교육을 통해서도 이분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어. 그래서 종교가 사람다운 사람만을 강조하면 종교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인류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카르타 촉도를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류의 미래는 바로 인간 손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자연에 의해서 인류까지 출현했지만 이제부터 인류의 손에 의해서, 인류의 환경에 의해서 진화가 시작됐다는 걸,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모든 것들이 많이 해결돼서 AI 시대는 환경을 만들어지면 인간 내부에 있는 우주 정보가 발현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주는 자비로 하느님 집이다. 교회는 자유로운 집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물질에서 생명이 출하고 생명이 정신 출해서 정신은 새로운 오메가 포인트로 가고 있다는,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르땡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일단락 여기까지 사르땡 사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오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세요. 네. 팀장님. 오늘 또 공부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네요. 예, 예. 네. 어, 어, 글쎄요, 또 복습을 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어느 분부터 말씀 좀 들어볼까요? 나은이 로셀리나 자매님? 맨날 저부터 시키시네. 이제 로셀 자매님이 그래도 제일 많이 그래, 들으셨으니까. 앉았어요. 앉았어요? 기적이에요, 오늘은. 아이고, 어. 근데 저는 이제 정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카르다초프 그 네, 척도에 대해서 옛날에 들었을 때도 봤어요, 분명히. 근데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음, 근데 한 번 이거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주자주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음, 이렇게 보고 아는 게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진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우주가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교회로부터 받은 주입된 그런 교육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범위가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역사적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음. 근데 샤르댕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히스토리컬 지저스에서 코스믹 크라이스트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주적인 그리스도. 음.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것처럼 음. 우리가 좀 사고의 지평이나 의식의 지평이 이렇게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를 우리 네. 스스로 인식하고, 우리가 너무 이 안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네.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는 그거를 더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믿어서 뭐 가는 존재, 뭐 천당, 지옥, 뭐 이런 거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수준이 너무 하느님을 가소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가. 음. 그래서, 이게 진화된다는 거는 진화되는 만큼 내가 그만큼 구원됐다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확 이렇게 점프를 한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강의 쌀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이브가 이제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이브가 세이비어 해가지고 왜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선생님은 지금 그거를 갖다가 쌀발에 해가지고 축적의 의미를 부여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38억 년 동안 축적된 우주 정보가 우리한테 이미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 음. 모르고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고 우리 안에 그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 너무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이 우리의 의식에 그 무한한 의식의 10%만 발현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90%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자신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상이겠다. 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강의였어요, 저한테. 오늘 진짜 안 졸한 모양이네. 진짜 안 졸았나 봐. 안 졸니까 막 다음번 네. 강의도 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앉았어요, 정말. 예. 예. 저도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 오늘 이 강의의 내용과 이 스케일과 이 수준이 사실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됐구나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강의에서 선생님 줌 세미나를 단순히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 방에서 만난 게 지금 한 달 반 정도잖아요. 두 달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 선생님의 책도 안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우리가 조금 책을 봤다 하더라도 뭐 아주 그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6주, 7주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고 의식이 확장되고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이에도 우리가 진화가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어떤 지식 정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의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조금씩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어쨌든 조금, 뭔가 조금은 앞으로 나아간 것 같고, 조금은 더 공부하고 싶고, 뭐 이런 그 숙제를 많이 던져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계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실은 지난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나은이 선생님한테 나 이번 수업은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랬는데 음. 안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우주 여행을 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우리의 그 한정된 그 주입받은 교육 때문에 그 한정된 그 시각이 부셔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우리가 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그런 거를 할 때, 줄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축적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면이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가 더 이렇게 확신이 됐고, 솔직히 지금 사는 이 시간도 좋지만 그 몇만 년 후에 그 삶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지 와,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그 멋있는 말이네요. 이제 네. 배영국 선생님 공명 현상을 잘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보고 우리는 굉장히 벅차오르잖아요. 예. 이미 그 노을이 내 안에 축적돼 있거든. 그래서 그 노을, 공명현상 하니까, 공명현상을 하니까, 네. 그 좋은 지적, 아주 깨달음을 잘 하셨네. 아, 멋지셔요. 네. 네. 저기 우리 노랑 마리아 자매님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네, 금년의 마지막, 금년의 네,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인간은 생물이다 해서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어, 저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정태옥 선생님이 그 폐암 수술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서도 맞아요. 이렇게 그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또 박영미 대리사 선생님은 AI 책도 내셔가지고 이 우리 공부하는 거 늘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고 그 AI가 발달하는 그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활력 있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다정다감한 성향의 그 로셀리나 자매님 얘기도 종합이 돼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폭이 조금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힐다 모델로 그 통합 상담하시는 우리 조지영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호주에 계신 마음 챙겨 선생님은 저 늦게 만나서 조금 어, 잘 아직 그 마음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늘 끝을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해 주신 두 분 신부님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가 어떤 한 딱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가는 그 포인트점들이 오메가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새롭게 와 닿았어요. 원래 이제 그 과학적으로 오메가 포인트라는 게 그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될 때 그 오메가 포인트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몸과 이 정신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자체가 이 DNA 안에 우리가 DNA가 32억 개의 이제 이 게놈 프로젝트가 다 22년인가 다 이렇게 오픈됐잖아요.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2% 정도만이 이 단백질 형성을 하고 98%는 그것을 작동하는 뭐 OS 정도, 프로세스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뭐 후성 그 유전학을 이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138억 년 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을 비비고 꼭 언어로 대화를 해서만이 아니라 살을 비비고 만들고 경험에서 쌓아온 것도 정신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제가 손주를 이제 5명의 손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손주랑 대화하는 것 중에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서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손주랑 같이 이제 지내면서 손주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랑 놀고 그 추억이 나는 너무 좋아서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해요. 어, 너랑 같이 이렇게 지낸 이 많은 시간들을 할머니는 가슴에 마음에 담고 가. 그랬더니 그 손주가 하는 말, 저는 몸이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를 어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뭔가를 같이 공명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의 느낌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경험과 이런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 쌓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매 순간이 오메가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네, 멋진 모든 것 해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사랑의 키메라가 점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면 이 오메가 포인트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또 아주 감동적인 내용으로 또 말씀 공유해 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이 세미나가 한 회 한 회 늘어갈 때마다, 우리가 이게 뭐 단순히 우리 10사람이 만나서 10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열, 10개의 어떤 진짜 우주가 만나서 아주 그 폭발적인 진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너무 순간순간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주 말씀해 주신 내용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힐다 자매님, 힐다 자매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노랑 마리아 자매님이 마지막에 매 순간이 오메가 포인트다 아주 콱 꽂혔는데요. 네.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평상시에 제가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앞으로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덕분이고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대혜사 자매님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잘 용감하게 들어왔다고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말 잘 들어온 것 같고요. 매일매일 저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이 수요일을 기다려왔고요. 오늘 특별히 우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집이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주 특별하게 좀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인간은 있어서 발현하는 존재다. 이 말씀도 전에도 해주셨지만 이제 더 이렇게 잘 다가오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온전한 치유를 할까를 이제 계속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디바인 힐링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연상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제 자가 수련을 할 때 써봤는데, 정말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져서 이제 제가 이제 연말에 막
피로나 이런 긴장이나 이런 게 좀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이렇게 해소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시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정말 귀하고 앞으로 더 많이 맞이할 그 오메가 포인터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더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저는 인제 챗GPT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데 당연히 인제 이런 정태욱 선생님 강의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제 전공하고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챗GPT가 이제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가는 길에 딱 맞게 순서에 맞게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뭔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정태욱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몇십 년을 더 채우면 좀 따라가서 제 입으로 온전하게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는 인제 말하자면 오메가 포인트를 지향해 가는데 우리가 그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그 혼돈 상황 이제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어떤 책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이제 제가 지향하는 힐다 모델이 수련 수단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넘어가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TR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파충류 반응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테넷 트라우마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새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해소하고 어떤 정화를 하고 걷어내고 저희 표현으로는 인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오메가 포인트를 지향해 가는데 좀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응원과 지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이게 의미 있게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젠가 그 힐다 모델을 어.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 좋겠네요.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상미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같이 긴장이 아니라 막 졸았어요. 피곤하니까. 낮에. 어, 뭐야, 좀 피곤했었나 보지. 네. 음. 음, 저는 요즘 오메가 포인트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공부했던 공명, 정신,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의 공명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구나. 역사를 뒤집고 사람들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현상들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 저도 느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인류의 정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각자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펼쳐지는데 참 신기한 건 어, 그렇게 그 나쁜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난도질을 당하고 그야말로 400번이 넘게 압수수색을 당해도 저렇게 굴하지 않고 또 큰 위기를 겪어내고 그다음에 지금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그리고 그 생중계 안에서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음. 굉장히 세밀한 그 인간의 어떤 구조와 또 사회적 어떤 불의한 측면과 정의로운 측면에 대한
그 분석과 분별을 하는데 그냥 감정을 섞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구분해 가는 모습이 이 AI 시대에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그 제대로 된 구원자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자기 삶을 온전히 드러내서 어, 사람들 안에서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진짜 이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온갖 거룩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듯 얘기하였지만 그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종교가 정치를 무리한 바닥으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의 권력이죠. 종교의 권력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단 한 번도 어떤 교파로 인정받지 않고 사이비 교단이라고 판단되어졌던 것인데, 그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까지 헝클어 놓을 줄은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그 오메가 포인트의 이런 공명, 정신화에 대한 모습들이 인류 역사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는 더 깊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것이 음, 단순히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지적 허영심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자기 개인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뭐, 희망도 한번 가져보고요. 사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강렬한 그 희망이 있습니다. 아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국 신부님 요즘에 너무 활동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각자 그 오늘 이 배운 것 안에서 각자의 그 느낌 또 각자의 그 깨달음 이게 다 저에게 또 다른 공부가 됐죠. 우리 정태호 선생님의 가르침과 또 함께 하신 분들의 또 각자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다 색깔이 달랐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저에게 크게 와닿고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 성탄절이 오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한 몇 년 됐어요. 어느 성당에 가서 신자들에게 그 이제 성탄절 미사를 할 때 그날 12월 24일 성탄 이브 날 신자들이 이제 그죠? 많이 오잖아요. 일단 성탄절 때 많이 와요. 왜냐면 하나는 연말이라 사람들이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니까 일단 쉬고 있던 분들도 많이 오고 또 성탄절이 또 그죠? 우리 사회적으로 또 막 들뜬 상태니까 또 신자들은 성당에 와서 그런 기쁨을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 여러분들 왜 기쁩니까? 정말 정말로 여러분들 왜 기쁜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왜 기쁜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쁘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쁜 거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쁘다. 응? 이 성탄절은 결국 내 성탄이다. 내가 탄생한 그, 그,
그것이 성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쁘냐? 그렇지 않다. 응? 그러니까 이 오늘 성탄절은 그죠? 우리 각자의 탄생, 응? 나의 탄생, 나의 존재.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응? 그 모인 것이다. 나를 빼고 응? 그 우리가 그 기쁨과 또 사랑과 구원과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정말 하느님이 그 나라는 존재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나라는 존재에게 다 건 거. 왜냐면 내가 우주니까. 응? 우주니까 그분은 나를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한 것은 한 가지죠. 사랑의 에너지죠. 사랑의 에너지, 그죠?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 결국 샤르댕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 밑바탕 안에는 사랑의 에너지라는 거. 지금 과학자들이 이 로켓을 쌓아 올리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첨단,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에 AI 이런 걸 개발하고, 응? 또 그죠? 이런 태양광, 태양의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가 더, 그지? 편리하고, 더 발전되고, 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결국 그 수많은 과학자, 의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랑의 그 마음으로부터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개발하고. 또 여기 계신 분도 아까도 우리 손주 얘기했는데, 그죠? 그 손주와의 그 대화는 결국 사랑으로 손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손주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할 때 저는 그걸 얘기했거든요. 정적인 세계관에서 동적인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그죠? 이 인류의 진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적인 에너지, 동적인 그 세계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동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정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카톨릭 교회가 뭐 여기 꼭 카톨릭 교회 신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대로부터 좀 뒤떨어진 또 퇴행하는 모습을 보냐? 사실은 동적인 세계관을 아직까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냥 성경의 그 글자, 문자, 성경 문자에 얽매여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응? 이것이 죄냐, 이것이 선이냐, 이것만 맨날 따지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제 외출하고 집에 왔더니 어떤 두 사람이 저를 기다려요. 그래서 봤더니 그 여기 성당 신자분인데 반장님이세요. 우리 지역 반장님. 그래서 그분이 이 판공성사표를 주고 가더라고. 왜 아시죠? 그죠? 예, 아마 호주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은 아직 카톨릭 신자 아니시죠? 호주 자매님? 그 카톨릭 신자들은 특히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판공성사표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 성사표를 가지고 신부한테 가서 성사표를 내주고 나 성사 받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숨이 막혔어요, 솔직히. 너 성사 봐라. 이게 우리 어머니 거거든요. 제 거는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너 성사 봐라. 너 1년 동안에 무슨 죄를 졌는지 다 고백하고 깨끗이 씻고 성사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탄 맞이하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성사는 하나뿐이 없어요. 내 죄를 알렸다. 내 죄를 고백하라가 아니라 너 1년 동안 얼마나 너 사랑했냐. 응? 얼마나 너 사랑의 에너지를 뿜고 에너지를 그게 발휘했느냐. 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뿐이 없다고 봐요. 너 사랑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네가 올 한 해도 잘 살았느냐.
사랑 고백 벤이 없어요, 솔직히. 제 고백이 무슨 제가 제를 고백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이 시대의 변화에 맡겨 바뀌려면 동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퇴출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정태욱 선생님, 예? 저도 이거 과거에 들었지만 또 새롭게 또 와닿고 또 저에게 항상 기쁨을 이렇게 많이 충만하게 주시는 또 오늘 강의가 아니었는가 생각되면서 그리고 우리 AI 팀장님께서 항상 강의를 잘 너무 멋지게 그 요약을 잘해주고 또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정말 우리 앞으로 샤르댕 이 프로젝트의 이 강좌가 사람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1년 동안 뭐 충분히 사랑하시면서 잘들 사셨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정말 특별히 정태욱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음, 꼭 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해, 이거. 예, 오랜 동안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을 저희한테, 그렇죠. 예, 주신 거 아닌가. 음. 예. 눈물 날라 그래. 하여튼 뭐 맞습니다. 오늘 저기 사랑해, 사랑.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너무 음, 감사하고요. 네. 저기, 만시 씨, 저기, 말씀 들어야지, 여기. 이만실 금고의 이만실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요? 음. 네, 계시구나. 그래, 이어서 음. 말씀드려요, 그럼. 네네네,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 좀 더 공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또 참 그동안에 쭉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에 신부님 사랑에 대해서 그 동적이어야 된다는 생각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음, 우리는 근데 동사를 갖다 명사로 생각해서 살기 때문에 에, 힘이 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신부님 또 정리해 주셨고 또 우리 선생님 강의를 제가 그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가끔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지평이 하나 열렸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AI로 정리해서 주신 거 또 한번 쭉 읽어보면 앞으로 참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진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기,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땅 많이 갖고 계세요? 땅 없습니다. 왜요? 그, 필요하십니까? 아니, 지금 저 땅값이 그냥 몇 배로 뛸 텐데. 나도 땅 아, 걸어.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합니다. 음, 제가 저 안산 땅이 좀 있어요. 안 샀다. 예, 안사? 예. 아주 아니고 안 안산 산. 땅.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안산에 몇만 평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안산 땅이라고. 안산. 네. 안산 땅. 그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다시 유튜브 올리고요. 그리고 또 AI로 또 정리해서 한번 또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 한번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금년에는 이제 선생님 강의 이제 끝났고요. 네. 선생님 저기 1월 달에 한 번 더 해주시기로 하셨죠? 1월 7일부터, 1월 네. 7일. 예, 1월 7일부터 좋습니다. 매주 1월 수요일, 7일부터 다시 음, 어느 정도까지 하실까요, 선생님? 1월 7일 시작하면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근데
네, 에사르땡 사상은 끝났는데, 네. 네, 우리 가톨릭의 현재,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네, 내가 가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서로들 대화할 수 있도록 어떤 주제와 잠깐 그 전체적인 얘기만 하려고. 네, 그래서, 네, 우리 가톨릭 내도 나름으로의 그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응? 네, 또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런 점에서 그런 게 주로 신학에 관해서 하려고 신앙과 신학에 네네.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1월 7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그때까지 다음 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연말 네, 연시 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선생님 자료 공유 네,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그 영상을 하나 더 만든 게 있거든요. 네, AI가 만들어준 영상. 네,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네. 이거 인류 1%의 비밀 네, 보이시나요, 영상? 네, 네. 네. 네.